24시간뿐만 아니라 48시간 혹은 72시간을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노하우라는 게 필요한데 이 음식 장사는 디테일함이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상태시죠? 저는 이제 화물차만 몰다가 국밥집을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소개를 시켜 주더라고요. 주방 이모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한 5일 정도 배워서 이제 한 거죠.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 그때 한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이면 그럴 수가 엄청나다 아닙니까? 8, 90그릇? 그 엄청난 건 아니죠. 3명이서 100만 원 팔면 널널하죠. 딱 5일 됐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려니까 어쨌든 천이긴 천에서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음식 장사 쉽지 않아요. 얼렁뚱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딴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국밥은 국수도 만들어야 되고 밥도 압력솥으로 하거든요. 그 모든 거를 저도 안 익숙한데 여기 홀에 계신 분이 그렇게 잘하면서 해주실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을 보는 눈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사람은 채용을 하신 거고. 웬만하면 그냥 채용을 해버리죠, 그냥. 오시는 분은. 사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부족하죠. 이게 좀 냉정해져야 되잖아요.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신감이 너무 없으시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식당 쪽은 자신감이 더 없죠.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전혀 모르는데 준비도 안 하시고 오픈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노력이면 될 줄 알았죠. 준비가 세팅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익숙해졌을 때 하시고 배우고 와서 창업을 하셔야지. 살아온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좀 살았죠. 그냥 먼저 머리 들이밀고. 화물차를 저는 한 번도 안 몰아봤거든요. 벼룩시장에 난 거 보고 심야 버스 타고 바로 서울로 가가지고 몰아갖고 내려왔죠. 주유소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벽돌을 좀 타고 들어가고 아, 우리 사장님 대단하네. 후진을 이제 쉽게 한 번에 못 하고 3번 정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죠. 실제로 장사하고 비교하면 약간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뭐 후진 2번, 3번을 하든 아니면 뭐 내가 어디다 뭐 기스를 내서 내 차를 뭐 손해를 보든 이제 그걸로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사는 그게 아니에요. 손님의 취향을 맞춰야 돼요. 손님의 니즈를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 손님 전시 때 쭉 몰려 들어왔는데 내가 음식을 빨리 못 빼내. 그럼 손님도 욕하고 나가버려요. 그렇죠. 맞아. 맛을 일단 떠나서. 왜 점심시간 한정되어져 있는데 뭐 한 서너 팀, 네다섯 팀 앉아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으면 아예 초보자, 이제 사장님 같이 초보자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화된 레시피 오퍼레이션을 갖고 내가 운영을 하면 뭐 조금 미숙한 실수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막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막 손발만 맞으면 나 혼자 밥 먹을 때는 뭐 콩나물 대충 때려놓고 뭐 그냥 맛소금 넣어서 그냥 간 맞춰갖고 내가 그냥 후루루 한 끼 먹으면 그냥 뭐 끝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최상의 서비스를 갖다 고객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화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화물 옮겨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 장사는 디테일함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장사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게 3개월 하셨다고 하지만 쉽지 않죠. 엄청나게 어렵죠. 이거는 기술은 어느 정도 몇 달 쓰니까 되더라고요. 식당 일 자체가 너무 많고 거의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거의 다 써야 될 정도의 양인 거예요. 식당 일이라는 자체가. 사람 구할 때요 정말 중요해요. 장사가 어떤 직원이 어떻게 들어오는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장님 보면 사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좋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냉정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 장사를 하는 가장 큰 데는 이유가 뭐예요? 장사도 사업이라고 보면 이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돈 버는 어떤 하나의 파트너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급여를 주면서 할 줄도 몰라. 그냥 사람 좋아서 아무나 그냥 써. 장사가 당연히 될 일이 없죠. 저는 이제 딱 하나 믿은 거는 보통 사람들은 한 10시면 퇴근할 텐데 나는 이제 시간을 때우겠다. 시간을 때워도 손님이 없는데 시간을 때우면 뭐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 시간 갖고 이제 뭔가를 채워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면 일단 정성은 나는 확실하게 들어갈 테니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게 노력은 정말 들어가서 되는데 예를 들자면 김치 깍두기를 예를 들자면 신선한 맛은 나와요. 처음에는 그 이제 좀 다른 일반 파는 깍두기나 뭐 김치보다는 더 맛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버리면 장점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맛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김치 하나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면 그것도 이제 몇 번 해보든지 테스트를 해보든지 뭐 이래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내가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손님하고 내가 쌍방향의 소통이 돼야 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손님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잡을 하시면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지금.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식당을 통해서 또 사람도 좀 이제 다양하게 계속 만날 수가 있고 농사라 치면 어쨌든 수확을 하니까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만 혼자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쌍방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손님하고 네. 나하고 소통이 돼야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한 뭐 이런 위생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인테리어 뭐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손님들이 그런 거를 보고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9,000원짜리를 팔든 10,000원짜리를 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은 9,000원을 주고 내가 여기 와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나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다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초보자들 창업에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모르면 이렇게 사장님처럼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해오고 배워오고 뭐 매니지먼트도 되고 나는 손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타고난 탤런트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 매장을 하셔도 나는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프랜차이즈에도 요즘 프랜차이즈들도 같이 동방 성장을 하자는 이런 주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프랜차이즈 하나 만나면 사실은 사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다 그쪽에서 채워주거든요. 화물차라 그러면 24시간뿐만 아니라 48시간 혹은 72시간을 그 쪽잠을 자면서 그거를 했거든요. 전국을 저는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디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걔들도 힘들잖아요. 걔네들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나는 이제 더 힘든 걸 했잖아요. 모든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힘이 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말에 힘도 실리고 당당하고 그렇죠. 내가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해봤어? 그렇죠. 너 무슨 이거 갖고 힘들다고 얘기해? 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선배된 입장, 그러니까 약간은 고수 입장? 뭐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열심히 사셨네요. 일을 겁내지 않으신 거야. 하드웨어적인 일, 뭐 예를 들어 내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은 그거는 되는데 그거면 내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이거는 노하우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손님이 좋아하는 그렇죠. 니즈가 어디냐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또 사장님이 몇 년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아는데 그렇죠. 그런 기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그거를 사사를 받든가 그렇죠.